이 에피소드는 비전문가 2명이 진행하는 호주 경제 팟캐스트입니다. 여기에 제기되는 모든 주장은 조 PD와 자손 선생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 PD와 자손 선생이 몸담고 있는 직장인 나단처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에 살면서 호주 경제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제작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심층 기사인데 지금 이제 호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호주에서 60만 접이, 그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59만 4천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60만 개의 접이 없어졌는데, 이 경제학자 얘기들은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볼라 했더니 이게 언더 유틸라이제이션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율은 6.2%인데 언더 임플로이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13.7%란 말이에요. 언더 임플로이먼트란 말은 뭐냐면 자기가 정규로 뭐 퀄리티 잡에서 정규직으로 38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고 뭐 우버를 하든 뭐 캐주얼을 하든 뭐 하든 그래 자기 풀 커패시티가 아닌 잡에서 일하는 게 13.7%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사실 실업과 비슷하게 풀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레이시 무려 19.9%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호주의 실업률 계산 방법이 틀리래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화면상에 잘 보이시냐고 모르겠는데 이걸 보게 되면 not looking for other reason.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한국말하고 뭐 영어하고 좀 제가 한국말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레이버 포스는 뭐냐면 이거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노동 인구고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아예 직장을 안 구하거나 구직 활동을 포기하게 되면은 실업률 계산에서 빠진대요. 근데 이번 이 실업률 6.2% 계산하면서 50만 명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어차피 나는 계속 실업자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다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할까? 나 이제 앞으로 구직 안 할래 한 사람이 벌써 추가로 50만 명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상은 6.2%가 아니라 왜냐면 뭐 정부는 지금 8.2% 올릴 예상인데 지금 훨씬 적게 나와가지고 지금 뭐 저업키퍼를 없앤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정부가 예상했던 건 8.2인데 6.2가 나오니까 야 이거 저업키퍼 없애자는 이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있는 경제학자 얘기가 아니 여기 호주에 있는 실업률 통계를 잡을 때에는 사실 이제 무슨 이유라든지 간에 뭐 장애가 있었든지 아니면 은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든지 뭐 학업을 하던 아니면 깜빵에 가 있던 육아를 하던 아니면 나 일하기 싫어 나 앞으로 나 이거 구직 활동 안 할 애가 있었는데 이 숫자가 빠져버리는데 한 달 동안에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해가지고 난 사람을 뭐 직장을 안 구하겠다는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은 사실 이 50만 명이 사실 잠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사실 실제적인 실업률은 9.6%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호주가 한 달 만에 60만 명이 실업이 되고 실업률이 6.2% 하지만은 실제적인 잠재적인 실업률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고 그 이유는 50만 명 이상들이 거의 뭐 직장을 안 구하고 있는 이유로 사실 계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주의 잠재적인 실업률은 최고 20%? 왜? 언더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사실은 뭐 풀타임이라고 있지 않거나 어쩌면 자기 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지 합치면은 언더 인플로먼트 확인하면은 한 20%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지금 뭐 경제학자 일부는 지금 6.2%가 아니라 9.6%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업 뉴스는 그냥 숫자들만 보지 말고 어떻게 이면을 보게 되면 지금 현상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더라. 뭐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짜투리 뉴스로 그래가지고 이거 뭐 BBC 뉴스하고 이제 로이터 뉴스인데 코로나19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 이번 주에 한국 뉴스 보다 보니까 뭐 이태원에 있는 한 명의 확진자가 동전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뭐 1분인가 2분 지나치다가 걸려버리고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과연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병일까라고 했는데 BBC 뉴스하고 지금 로이터에서는 이미 WHO가 그죠? 그 국제 이거 뭐예요? WHO가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뭐 국제보건기구죠. 국제보건기구에서
이번 주에 발표를 했대요. 코로나19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니 이러면은 전에 HIV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에이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그럼 뭐야? 그럼 우리는 지금 면역이 없는데 그럼 평생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뭐 자가격리 내지는 소셜 디스턴싱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면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스웨덴은 소셜 디스턴싱이나 록다운을 안 했죠. 근데 사실 여기 좀 많이 죽긴 죽었어요. 여기 많이 죽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근데 거의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양로원에서 돌아가셨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의 사망자의 반 이상이 양로원인데 그래서 스웨덴 같은 국가는 이제 헐드 이뮤니티를 해가지고 이미 이걸 예상을 한 거예요. 코로나19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예요. 5월 14일 날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이 병하고 우리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게 되면은 아니 스웨덴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보면은 트럼프 아저씨가 또 추가 제재해서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트위터로도 얘기를 하셨죠. 나 이제 중국이랑 아예 나 관계를 안 할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이건 사실 한국에도 문제가 되고 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미국에 있는 특허가 안 들어가 있는 컴퓨터 칩셋이 없을 거예요. 다 사실 한국은 양산 기술이 좋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만은 뭐 그래픽 칩이 되든 무슨 칩이 다 보면은 미국 기술인데 미국이 이번에 유예 기간을 줬지만은 그냥 화웨이에 어떤 컴퓨터 칩을 공급하는 걸 불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화웨이 아저씨는 모바일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 칩, 반도체까지 같이 만드셔야지만 이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미국이 점점 이제 화웨이를 갖다가 중국 공산당하고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옥쟁이가 시작되면서 여기 이 신문 기사 보면은 트럼프가 또 트위터를 날려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더라. 얘기 나와서 사실 지금 중 사실 무역 분쟁이 지금 여기도 악화 일로로 가는데 여기에 또 호주가 꼈죠. 왜냐면 텐센트라는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투자 기업이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아프터페이라는 한국으로 치면 신용카드 분할 납부 회사인데 이 회사에 있는 주식을 인수하고 이 회사가 한 400% 올랐을 거예요. 한 4배 이상 주가가 올랐을 거예요. 올랐는데 이거 되면서 봤더니 이런 제재 때문에 텐센트가 투자한 아프터페이가 미국에서 장사할 수 있을까? 이 얘기 벌써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투자 받을 때는 아무 돈이나 받지 말아라 하는데 이게 사실 아프터페이는 지금 중국 시장은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한테 심기를 건드려서 오히려 사업 전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텐센트의 투자를 받아서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있잖아요. 아까 있잖아요. 그 중국이 호주한테 워닝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발리라고 하잖아요. 그 뭐예요? 보리하고 그다음에 호주산 비프 안 사자고 했는데 같은 주에 미국산 발리를 사고 러시아산 비프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대체를 시킨 거죠. 호주산 발리를 미국 거로 바뀌어버리고 호주산 비프를 러시아로 바꿔가지고 우리 사람 챙기게 하면서 이거는 조금 예상 외였다고 해요. 이게 왜냐면은 트럼프가 나 이제 중국이랑 안 볼래 하고 화웨이에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이때 미국 발리 이거 사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보리 수입을 재개함으로써 그죠? 요거 지금 사실은 호주 때리고 미국 얼레고 그죠? 요거는 호주 때리고 러시아 형한테 잘 보이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은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그림을 위에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장기판이나 바둑판처럼 다 정해놓고 하는 건데 한 주에 어떻게 되게 호주에는 발리에 대해서 아까처럼 80% 무역 제재를 해가지고 거의 수입을 절단시키고 같은 주에 미국에서 똑같은 동일 제품을 이제 사기 시작하고 그리고 호주산 비프의 35%를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러시아 비프를 사주고 러시아 비프는 난 본 적이 없어. 난 먹어본 적도 없는데 러시아 비프를 또 수출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의 횡보가 물론 위에서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호주산 barley를 수입을 안 하게 되면은 딴 데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호주산 비프를 제끼고 러시아산 비프를 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참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중국이 이 barley에 대해서 이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 80% 관세에는 중국에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해서 호주가 안티덤핑, 이제 반덤핑으로 그 반덤핑 제소를 통해서 호주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게 이유다.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호주의 버밍ham이라는 친구가 호주의 이제 통상 관련된 장관인데 아니 그거는 우린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이러면서 얘기 나온 게 사실 제가 또 이 반덤핑 제소에 대해서는 또 나름 호주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한국산 세탁기 냉장고 제가 한 7년 동안 반덤핑 팀을 해봤기 때문에 팀장으로 이 호주가 많이 해요. 호주가 자국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반덤핑 제소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사설에 나왔던 건 뭐냐면은 이거저걸 떠나서 호주가 스틸에다가 호주에 있는 철강 제품에다가 우리가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지금 끝내는 호주에 있는 제조업체가 싸게 철강을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중국을 욕할 게 아니라 사실 호주가 WTO라 해가지고 세계 무역기구가 얘기한 반덤핑 제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역 제재국의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업을 보호하는데 그래서 보호했던 게 뭐냐면 호주의 BHP나 원스트리 만드는 철강 제품 같은 경우 갖다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수입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반덤핑 듀티를 제소를 해서. 근데 끝낸 피해자는 누구였냐면은 그 철강 제품을 싸게 못 사가지고 끝내는 호주에 있는 제조업이 해외로 가는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중국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보호무역주의가 호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이게 이익이었는가에 대한 사설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비슷한 얘기로 옛날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한국산 세탁기 냉장고를 수입을 함으로써 뭐 사실 싼 제품을 수입해서 뭐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건데 일부 아주 작은 뭐 시장 점유율 얼마 안 되는 그런 뭐 소규모 회사들을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는 게 어떤 국가 이익이 되느냐 뭐 이런 논점을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호무역의 단점이나 폐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는 우리가 중국한테 너희가 뭔데 맥주 이런 보리 제품에다가 무역 관세를 매겨 했는데 끝내 호주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맥주를 더 많이 마셔야 되나 앞으로? 아니 중국에 수출하는 게 1.3 빌리언 달러인가 아까 1. 얼마 빌리언 됐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테라를 많이 마셔야 되겠구나 한국에 있는 맥주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호주가 대체로 어디다 수출할지도 몰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 농부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반대로 호주도 지난 과거에 호주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철강 제품에 대해서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뭐 반덤핑 뭐 관세를 많이 부과했었는데 끝내는 이게 호주에 있는 제조업의 탈호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실 자유무역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이번 주에 그냥 뭐 통상 관련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처럼 그 뉴사우스웨일스 펍은 10명까지 리오픈했기 때문에 가셔 이제부터는 맥주를 마셔도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사람들 다 모여서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도록 10명까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